자, 저희가 이제 세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먼저 팝의 세팅을, 영상이 있으니까 팝의 세팅을 먼저 보시고요. 그 원리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팝의 세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로 먼저 쭉 박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박죠. 그 다음에 R과 R 사이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 남아요. 이렇게 공간 부분이 남죠. 이 부분을 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팝의 세팅인데, 팝의 세팅 그 캐드 상에서 할 때는 이렇게 줄로 한 줄, 그 다음에 그 옆에다 두 줄, 이렇게 세 줄, 이런 식으로 줄로 해주는 거죠. 지금 보면 발을 만들고 있죠. 이 원리를 캐드를 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는데 막힘이 없을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한 1mm 정도면 이렇게 팝의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 핸드로 했을 때. 근데 라이노 상에서는 1mm 중에 위에 부분을 그냥 임의대로 내리죠. 그래서 발을 올려주는 거죠. 실제는 발을 당겨서 깎아서 없애주면서 이렇게 발을 만들어주는 거죠. 금속에다가. 근데 우리는 이거를 편하게 해서 민자로 하고 그 위에 발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팝의 세팅이고, 자, 두 번째로 팝의 세팅 말고 이렇게 약간 응용된 거, 이거는 약간 우물 조각하고 반 섞은 거라고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렇게 조각을 똑같이 팝의 세팅 같이 하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이렇게 발을 만들어 주는 거는 여기 더 보시면 이렇게 찍어서 발을 만들어 주죠. 자, 이거는 어찌 보면 우물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물 세팅 큐빅을 받고 이 옆에 있는 살을 이용해서 이쪽 금속 부분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만들어 주죠. 자, 이거까지는 우물 세팅이고, 이 옆에서 이제 라인을 살려서 이렇게 된 거는 여기에서는 글래스 세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세팅 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 잎사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요즘 새로 나오는 장비들이에요. 조각. 자, 우물 세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R이 한번 박히고 그 옆에 드릴링이 한번 돼 있죠. 그래서 실제 단면을 보면 이렇게 해서 큰 드릴링이 있고 또 작은 드릴링이 한번 더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쪽 부분에 R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박히는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박히고 요 살을 이용해서 여기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눌러서 여기에 발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볼까요? 이거는 베젤이고, 자, 우물은 이렇게 생겼죠. 자세히 보면 이 옆에 삼각형으로 한번 더 때리기 때문에 이렇게 꾹 누르기 때문에 삼각형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요 아래 있는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고무 하나 옛날에 해봤나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삼각정으로 이렇게 밀면 쪼빗하게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예, 이렇게 금속이 올라오는 거죠. 이 부분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발을 만듭니다. 근데 외국 애들은 약간 틀리게 하기는 해요. 그거는 좀 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외국 애들은 실제 이 발을 안 만들고 옆에를 두드려서 이렇게 문질러서 꽉 이렇게 맞물리게 하면 또 이게 안 빠지거든요. 실제 발이 없어도. 이런 우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는 잘 안 하니까 이걸 알아 놓으시고요. 공장 스타일마다 여기 이쪽이 넓으면 넓을수록 좀 물건이 안 예쁘고요. 실제 이 부분을 좁게 하는 데가 발도 작게 하는 데가 조각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런 것도 보시면 이거는 우물 세팅을 두 개로 이렇게 했죠. 맞죠? 보이나요? 이렇게 발이. 맞죠? 자, 그리고 실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캐드 상에서는 우물 세팅을 할 때 실제적으로 그냥 구멍만 뚫어놔도 상관은 없어요. 두께는 한 1mm 정도 주시고 두께를 그 사이에다가 가운데다 구멍만 딱 뚫어 놓으시면 실제 R을 우물 세팅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반지 같은 거에 우물 세팅을 하고 싶다. 실제 반지 같은 거에다 우물 세팅을 하겠다. 그러면 요거는 정렬을 할게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0점 해서 0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구멍을 그냥 뚫어 놓으시면 이렇게 뚫어 놓으시면
우물 세팅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몇 미리짜리 알을 박을지를 모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물 세팅 캐드 작업을 할 때는 알 사이즈를 결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알을 이렇게, 이게 이제 4mm짜리다 그러면 4mm에 들어가는 알을 리볼브, 자 리볼브 0 엔터,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캡 씌워주시면 됐죠. 자 이게 지금 몇 mm죠? 4mm짜리죠. 4mm짜리 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조각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항상 4mm짜리 우물 세팅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우물 세팅은 이상이 없습니다. 캐드상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물 세팅 같은 경우는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자 그림에서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발을 실제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죠. 맞죠? 그래서 여기 이 알에서 이쪽 벽까지 이 넓이가 최소한 0.5는 있어야 돼요. 이거 정도만 알아 놓으시면, 큰 알 같은 거 더 있어야겠죠. 이렇게 알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각을 우물 세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베질 세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베질 세팅. 자, 베질 세팅 같은 경우는, 자 그림으로 볼게요. 자, 베질 세팅은 어떤 게 베질 세팅이냐면, 요거는 우물 세팅이네요. 자, 좀 크게 볼게요. 큰 걸로. 자,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베질 세팅인데, 베질 세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알을 이쪽 부분을 제껴서 물리죠. 맞죠? 캐드 상어는 제껴 놓으면 알을 넣을 수가 없겠죠. 이쪽으로 넣을 수가 없겠죠. 알을 이것 때문에 걸려서. 그래서 베질 세팅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일자인 부분은 옆에를 꾹꾹꾹 눌러가지고 광세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줍니다. 꾹꾹꾹 누르면서. 그러면서 알을 세팅을 하는 건데, 자 캐드상은 일자로 하기도 하고 여기 부분을 약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는 영상부터 좀 볼게요. 자, 베질 세팅 영상이, 이건 밑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다른 영상이니까 베질 세팅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의 베질 세팅이에요. 자, 산업기사에서도 많이 나오죠. 베질 세팅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있고 밑에 판이 있죠. 그래서 알을 위에서 꾹 넣고 위에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를 눌러주죠.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고 다시 다 이렇게 둘러서 다시 꾹꾹꾹 눌러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세로 깔끔하게 이렇게 비벼서 마무리를 칩니다. 맞죠? 이거는 핸드 작업, 솔직히 말해서 개인 손일이라든지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약간 고안된 방법이 뭐냐면 베질 세팅의 모양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베질 세팅 모양을 볼게요. 이거는 멈춰 놓고요. 자, 알이 있다고 치면 조각이 어딨나요? 4mm, 5부짜리로 할까요? 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죠? 베질 세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죠? 자, 이쪽 부분이, 자, 이런 식으로 있는 거겠죠? 맞나요? 커브 부를 해서. 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단면이. 맞죠? 자, 이런 거죠. 이런. 단면은 그냥 그리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리볼브가 된 게 베질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이렇게.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를 잘 눌러지기 위해서 선을 이쪽을 이렇게 해주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를 누르기가 쉽겠죠. 맞죠? 그래서 이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이런 수치는 어느 정도 주냐면 이 알의 크기에 따라서 틀린데, 이거는 조각
그 난집 짜는 영상을 한번 더 보세요. 자, 여기 넓이는 일반적으로 0. 뭐 큰 알 같은 경우는 0.5에서 뭐 1mm 정도 주고요. 뭐 작은 알은 뭐 0.3까지도 줍니다. 여기. 자, 이런 높이 같은 경우도 알의 크기에 따라서 틀린데 가장 기본적으로 0.4에서 0.5부터 출발을 해서 알 미리수가 지금 뭐 한 5mm 정도다. 그러면 한 0.8까지도 올리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조각을 정리를 해서 수치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리볼브를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물려지는 거죠. 그래서 광세로 뚝뚝뚝뚝 눌러주면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손일 한 개 정도 학교 작품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리죠. 일일이 이렇게 눌러주려면. 맞죠? 그래서 약간 고안된 게 뭐냐면 얘가 약간 물려진 듯한 단면을 씁니다. 어떤 단면을 쓰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0.1 정도 이렇게 넣고요. 0.1 정도. 자, 이렇게 넣고 단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겠죠. 조각이. 자, 이렇게 빠지고 이쪽 부분이 일자면 여기 위에 구멍이 작죠. 더.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줘요. 이렇게 살짝.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하면 여기까지는 알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망치로 퉁퉁 때리면 한쪽을 먼저 밀어놓고 이거 툭 때리면 이렇게 툭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실제 대량 생산을 할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단면을 써요. 이런 식의 라인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런 식의 단면을 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수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수치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맞죠? 자, 이렇게 생기면 나중에 이제 알을 실제적으로 물려줄 때는 어떻게 물리냐면 요게 이렇게 바로 안 들어가죠. 여기 중간 보면 이쪽 부분이 더 튀어나와서 이 알이 안 들어갑니다. 바로 위로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이렇게 밀어 넣어 놓고 이렇게 딱 걸리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제껴 가지고 망치로 요 부분을 통통통통통 때리는 거죠. 정으로. 그러면 이게 금속이 텐션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작은 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까 보시면 이런 단면에서 작은 이거는 약간 큰 알이고 큰 알의 이런 베질 세팅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고요. 작은 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홈쇼핑이나 물건 이런 거를 할 때 너무 실무적인 거여서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쉽게 얘기하면 요만한 좀 작은 우물 세팅이에요. 이런 식의 우물 세팅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물려주냐면 아까 컵바 아시나요? 컵바? 조각 팝에 세팅할 때 그런 식으로 약간 진짜 큰 이런 컵바를 만듭니다. 공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저희 아들이 옆에서 좀 그러고 있네요. 자, 이런 식의 컵바를 만드는 거야. 이런 식의 연장을 만듭니다. 이런 식의 연장을. 이렇게 공구가 이렇게 생긴 거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큰 파이프 있죠. 금속 파이프. 금속 파이프를 밑에다가 이렇게 구바로 이렇게 안에를 다이아 봐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연장을. 그래서 이렇게 큰 거를 해서 여기에다 놓고 위에서 망치로 펑 한번 때립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확 오므러지겠죠? 그래서 작은 알 같은 경우는 이런 연장을 통해서 한 번에 딱 물려줘요. 위에 세게 한번 딱 때리면 이게 한 번에 물려집니다. 그래서 캐드상에서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잡아놔요. 그러면 알 놓고 위에서 엄청 큰 이런 바를 가지고 쿵 때리면 이게 실제적으로 옆에를 다 물려지는 거죠. 자, 또 다른 게 있어요. 이제 큰 알 중에 실제 아까 이런 부분이 있죠. 베젤 세팅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껴서 물리면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제껴지는 거죠. 이게.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맞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쪽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제껴서 이런 단면이 나오는 베젤 세팅이. 근데 큰알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물건을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물건이죠. 이런 물건. 이거는 옆에 커팅이 쫙 들어가 있죠. R을 물리기가 참 애매하죠. 맞죠? 위에서 커팅 다시 쳐야 되니까. 이런 물건이나 다른 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유사한 거나 이렇게 큰알이 물려져 있는데 옆에 공간이 좀 있는 경우, 이런 부분 면이 좀 큰 면이 좀 넓은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위에서 넣는 게 아니라 R을 뒤에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넓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R이 쉽게 보면 이런 식이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리볼브. 자,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이런 물건 같은 경우 맞죠? 뭐 여기를 더 조금만 주는 게 예쁘겠죠. 살짝 조금만 줄게요. 자, 이런 식의 물건이겠죠. 자, 이런 식의 물건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위에서 넣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 물건을 넣어요. 뒤쪽에서. 그러면 이거를 뒤에서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뒤에서 넣으면 뒤에서 제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따시고 구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똑같으면 안 들어갑니다. 네, 똑같으면 금속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속 같은 경우는 이격을 조금은 줘야 돼요. 이격을 얼마나 주냐, 뭐 0.1 정도 아니면 0.05, 0.07 뭐 이렇게 주시면 양쪽으로 합치면 지금 0.07을 줬죠. 양쪽으로 합치면 0.15 정도 이격을 준 거예요. 자, 이 옆에는 한 0.45나 0.5 정도 이렇게 주시면 두께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돌출을 이렇게 주시면 자, 돌출을 주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R이 자세히 보면 여기에 R이 딱 걸려서 맞죠? R이 안 흔들리겠죠. 근데 이거는 R은 밑으로 쏙 빠지겠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정도 높이는 뭐 0.5라든지 이렇게 줘서 톱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러를 이렇게 0점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자, 이것도 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어떻게 돼요? 톱을 넣어주면 여기가 이제 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면 한 2개에서 4개 정도 3개, 4개 정도 쓰겠죠. 이거는 3개만 할게요. 자, 이렇게 주시면 그 다음에 차지파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거는 고정하는 턱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거는 조금만 R이 안 흔들릴 정도만 주시고 이거는 실제 이제 발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R을 넣고 여기를 이렇게 구부려서 R을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귀고리 같은 물건 보시면 이렇게 실제 작업이 된 게 많습니다. 캐드상을 이 정도 놓으시면 되고 여기 길이는 한 1.5에서 2mm 정도 주시면 돼요. 높이는 아셨죠? 이런 식으로 R을 만들어요. 유색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쓰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뒤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건이겠죠. 옆에 공간이 좀 있고 뒤에서 R이 이렇게까지 R이 있고 R이 엄청 조금만 물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발을 만들어 주는 거겠죠. 아셨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도 알아놓으시면 총 3가지를 했죠. 첫 번째가 우물을 했고, 자, 두 번째가 베젤 기본 형태, 세 번째가 베젤이 응용된 현장에서 쓰는 베젤 세팅, 뒤에서 세팅하는 것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천천히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림이나 실제 제품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